일단은 내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을 하죠. 그렇습니다. 4월 30일에 출범하게 내일 돼 있습니다. 출범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의원님 내일 선대위 합류하십니까? 그건 뭐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세요? 제가 이제 경선 캠프의 공보 단장을 했지만 네. 이제 27일 후보 선출과 동시에 해체가 된 것이고요.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누가 선대위에 들어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는 저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요. 근데 전화기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한독수에 대한 언론의 기사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놀란 게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23년 하면서 많은 선거를 봤는데 아마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캠프, 네. 돼가는 캠프는 뭔가 다르다 하는 걸 항상 느껴요. 근데 이번 이재명 캠프가 너무 질서가 잘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내일 선대위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후보, 그다음에 당 지도부 여기서만 알게 되는데 어디로든지 무질서하게 흘러나오는 정보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만큼 질서가 잘 잡혀져 있고 준비가 차곡차곡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게 작은 어떤 징후지만 거기에서도 민주당의 내부의 모습, 안정된 내부 모습, 수권 능력이 갖추어진 내부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다르다. 훌륭한 공보단장 아닙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잘해먹어. 역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떤 직책을 맡을지는 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여준 전 장관이 이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거 좀 다르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윤여준 다음은 누구냐? 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할까? 이미 박용진 전 의원은 나왔잖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출연했던 그 방송에서는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 윤여준은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박용진 의원 정도가 이름이 나와서 합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김경수 후보나 뭐 김동연 후보의 원팀은 이미 예정이 된 것이니까 이제 박용진 정도만 소위 비명 행사의 주인공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박용진 의원만 여기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폭발적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이재명의 왼쪽을 맡아라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우리나라의 보수 일간지 신문이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런 통합 행보 또 인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호평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되고 있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 참석해가지고 당 최고위에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 또 그동안 해왔던 말씀.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의 후보지만 또 국민의 후보다. 맞습니다.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 후보고 바로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그 뒷말씀에 붙인 것이 뭐냐면 국민의 후보 또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생겨난 그 국민의 힘 여기서는 국민의 힘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 띄어쓰기 국민의 힘 그래서 그 힘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그런 취지로 붙였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또 당연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도 진짜 정말 큰 정당이고 정말 많은 당원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지만 계속 외연을 확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후보 또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윤여준 또 박용진 말씀하셨지만 또 보수 인사가 또 누가 들어오냐 오늘 보니까 권오을 전 의원이 입당 선언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죠. 지지 선언을 먼저 오늘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잘 압니다만 굉장히 품격이 훌륭한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고요. 특히 안동이 고향이어서 이재명 후보와 같은 고향인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대구 경북 이쪽으로 계신 국민들을 더 설득해야 되고 저의 진심을 보여드려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지 선언이 나오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흔히 동진 정책, 서진 정책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는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치 점령하러 가는 점령군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대구 경북 영남으로 동진한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서쪽 호남 쪽으로 서진한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의 용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용어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통합의 용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오을 전 의원이 우리가 확장하고 나아가고 더 설득하고 진정으로 진심을 알려드려야 할 부분 그런 영남권에서 TK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북도 TK도 달라지고 있다. 그 우리가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호남은 또 압도적인 지지를 해 왔고 제일 궁금한 게 충청 민심인데 의원님 충청 민심 어떻습니까? 네, 충청 민심을 말씀하기 전에 호남 민심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의 공보 단장을 맡으면서 잘 주목하지 않는 우리 지방 언론이 있잖아요. 지역 언론, 지방 신문, 또 지방에도 이제 TV 방송이 있죠. 이곳을 한 곳 한 곳 다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100군데가 좀 넘는 그런 지역 언론사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뵀어요. 그 중에 특히 호남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호남에서 민주당은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호남의 그 목마른 지역의 어떤 그런 발전 비전도 약속만 하고 지켜주지 않은 것 같고 그러므로 이제 민주당 니네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고 믿지 않겠어. 다음 내년 지방선거 때 두고 보자. 다음 총선 때 보자. 막 이런 말씀들을 그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많이 하셨어요. 언론은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호남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저 내란 수계가 일으킨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찍어줄 거야. 이재명 찍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호남 정말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느꼈고 제가 느꼈던 이것을 우리 호남의 많은 국회의원님들 거기서 사시고 계십니다만 정말 하나가 돼서 이재명 어떤 후보와 민주당의 지도부에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호남의 소외와 호남의 신뢰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충청 민심 물으셨으니까 충청 민심 충청은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서 내가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사기를 쳤어요. 사실은 사기를 쳤다. 아니 여태까지 저도 정치를 23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주 출신이라는 것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능해서 그럴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친께서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라고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서 공주의 아들이고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전국이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고 윤석열이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충청도를 보면 충남은 한 6%포인트를 넘게 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충북은 한 5%대 차이가 났어요. 대전도 민주당이 유리하게 자주 이기는 곳인데 3%로 졌어요. 세종 한 군데 빼고 이렇게 하면 충청권 전체가 그 충청의 아들론에 먹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스윙보터인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과정해서 충청의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나 이 상한 충청의 민심이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그렇듯
아 이번엔 저쪽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를 찍어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미래를 잘 살려줄 건데 네. 그래 윤석열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윤석열을 찍은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그러나 또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을 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우리 미래를 누가 잘 이끌어줄지를 모르는데 그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찍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충청 민심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호남의 민심이 그렇듯 충청의 민심을 정말 엄중하게 보고 우리를 찍어주실 거야라는 망상적 기대를 버리고 네. 실질적인 어떤 민심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겸손하게 다가가서 어떻게 충청의 미래를 그리고 이번에 입었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드리고 어떻게 미래로 유능하게 갈 후보가 이재명 후보고 민주당인지를 처음의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그래서 앵커께서 예. 질문하신 답에는 충청의 민심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다. 예. 의원님이 열심히 또 뛰시겠네요 선거 때. 아 그래야죠 당연히. 네. 할 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네. 내란을 저지른 예. 이 윤석열 내란 수계 지금 뭐 풀려나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당에 아직 1호 당원이라는 그 정당에 표를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충청 민심은 또 우리 저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요거 꼭 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마이 TV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구독자야말로 깨어 있는 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 갖고 싸우고 있냐면 네. 윤석열이 거짓말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3 위헌 불법 비상 계엄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려다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평안히 잠들어 있는 한 시민의 집에 강도가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한테 들켰거든요. 제압을 당했어요. 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아, 제가 이 집에 강도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아, 이 집 저 가족들이 잘 편안히 주무시고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러 왔다. 네. 앵커들이 웃으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저 예, 윤석열이 네. 비상계엄을 해서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지금 명태균 지금 네, 출석하고 출석 있습니다. 현장 저희가 명태균이 보고 입에서 있습니다. 나올 불법 뭐 공천 네. 개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비상계엄 안 했어도 탄핵될 그럼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탄핵을 했다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짓말을 댄 게 뭐냐면 1.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계엄했습니다. 2.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서 계엄을 했습니다. 네. 3. 민주당이 원자력 예산, 체코 원자력 수출 예산까지도 90% 이상 삭감해서 계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국민은 착하십니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정색을 하고 쓰여진 담화문을 들고 나서 읽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은 OX 분명한 거 이건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그 OX 문제를 윤석열은 토론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민주당이 한 번도 증액도 안 하고 삭감한 예산만으로 통과시킨 게 역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뒷받침하고 나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비상계엄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비겁한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 했던 거짓말 변명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주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삭감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에 올해 25년 677조입니다만 그중에 평균 5조 8천억, 5.8조 원 정도를 삭감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그 평균 예산도 안 된 4.1조밖에 삭감을 못 했어요. 전체 예산이 0.6%입니다. 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서 계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 국민께서는 예. 계엄 때문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했어. 그러면 민주당이 한 600조 중에 한 100조는 삭감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평균 5.8조를 지난 5년 동안 국회가 삭감을 해왔는데 이번에 국회는 4.1조밖에 삭감하지 못했다. 두 번째,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특활비 100% 그 얘기를 삭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는 아무 증빙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나 안을 제출할 때 그래도 100% 어디다 쓸 거라고는 안 하지만 국회에 랜덤으로 그래도 한두 군데는 여기는 뭐에 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야당이 경고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소명해라 하던 대로. 자,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과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국세청은 하던 대로 그래도 몇 장 냈어요. 그래서 100% 특활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대통령 비서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거다. 그래서 한 것이죠. 네.